I think I hit the lotto when I found you. I promise I am not playing no games when I say that you're my number one, baby. 네, 저에게 책류가 실전 수업 독자입니다 라고 이메일을 주셨던 분을 Y님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부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저에게 작가님 책 보고 나서 책류가 하려고 했는데 3월에 5세 딸 아이가 유치원 입학하면서 책을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고 매일 화원 후 피곤해서 5시에서 7시 혹은 8시까지 잤다가 깨서 밤 12시에 다시 자는 패턴으로 생활습관, 수면습관이 불규칙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손에서 놓게 되었고 9월이 되어서야 이제 초저녁 잠을 자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문제는 매일 저녁 아이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알려준 앱으로 한글 또는 구구단 게임을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책으로 관심을 돌려보려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캐치 티니핑도 사주었는데 잠깐 관심 보이다가 책 읽어달라는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한글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전부이고 맞벌이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한글 교육은 따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질문의 핵심 요지가 책에서 손 놓아 버린 우리 아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라고 하시네요. 일단 이 상황 이전에 어떠셨냐면요. 5세 딸 올해가 2023년이 되면서 5세가 되었고 그 이전에는 가정보육을 하셨던 케이스이고 아이가 그 당시에는 책 편식이 있고 주관이 뚜렷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취향과 그림 스타일이 있을 상태에서 그것과 맞지 않으면 다른 거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따라서 아이가 배려받은 아이이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서 강요나 강압은 통하지 않는 성향의 아이라고 제가 느껴지고요. 일단 굉장히 육아에 열심히셨고 또 아이도 사랑으로 많이 잘 기르신 케이스세요. 근데 지금부터 보통은 책육아를 하시다가 이렇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시고 나서 많이 힘든 상황을 겪게 되십니다.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고민을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케이스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는 2돌과 3돌 사이에 성향이 급변했습니다. 2돌 되기 전까지는 바깥놀이에 심취하더니 3돌이 지난 시점부터는 집 밖을 안 나가려고 해요. 라고 하셨어요. 자, 2돌 이전에 아이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걸음마를 익혔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어떤 거든 만져보려고 하고 또 손을 대서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자기의 몸을 대근육을 발달을 시키면서 충분히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3돌이 지난 시점부터 집 밖을 안 나간다라고 한다라는 이 말씀이 아이가 무언가에 몰입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몰입을 하는 아이는요, 밖을 안 나가려고 해요. 두문불출이라고 하는 이 영재아이의 특성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들어있는 잠재력이고 몰입을 할 때는요. 그 몰입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나가려고 하지 않고 아이의 흐름대로 가려고 해요. 가정보육일 때는 이 부분이 아이의 흐름에 맞춰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에서 좀 더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기간 생활을 하게 되면 엄마도 워킹맘이시기 때문에 일정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와 엄마가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하잖아요. 버스 시간에 맞춰야 되고 출근 시간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테고 엄마도 물론 또 일을 안 하시다가 하시는 상황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는 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적응을 하셨으니 다행인데 아이와의 관계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아이가 영아기 때부터 책육아를 시작해서 유아기와 아동기, 초등기를 들어가는 이 거쳐가는 과정에서는요, 변곡점이 있어요.
아이와 엄마가 함께 호흡을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아이의 기질이 어떤지, 까다로운 아이인지, 순한 아이인지, 느린 아이인지, 그리고 애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는지, 아이의 성향에 맞는 유치원을 제대로 선택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또한 책에 집중하는 건 온전히 에너지를 한 곳에 딱 몰입을 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미 아이가 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있었을 테고 원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왔기 때문에 집에 와서는 일단은 엄마랑 사랑을 나누고 아이가 엄마와 좋은 관계만 유지해도 책 육아는 성공의 과도에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온전히 생활을 집에서만 하던 아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충분히 쏟고 집중을 하던 것에서 기관 생활을 하다 보면 적응이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좀 잠을 자면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스스로 해결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책 육아를 지금 5세 이전에 어린 아이가 책 육아를 어머니께서 아이와 함께 시작을 하셨다면 정말 온전히 5년은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응을 하셔야 되지만 케이스마다 이건 케바케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진정한 읽기 독립이 됐다 싶을 때 어린이집이나 혹은 5세 유치원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보내시는 게 적절합니다. 일단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간에 대한 질, 양 모두 중요하고요. 일단 아이가 읽기 독립에 들어갈 만큼 한글에 대한 노출 수준과 양이 적절했는지, 아이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글을 100%똑 떼는 것이 좋지만 또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아이마다 달라요. 통문자 100개만 알아도 아이가 6, 7세가 되었을 때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우치는 케이스가 있고요. 통문자를 500개, 800개를 해도 낱글자에서 막히는 아이가 있고요. 또 아주 어린 연령인데 17개월, 16개월에 한글을 다 인지를 하는 정말 깨우치는 케이스가 있고 자네가 일찍 열리는 자네형인 케이스인데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우뇌가 강세라서 7세가 되었을 때 자모음 조합 원리로 깨우치는 아이가 있고 다 달라요, 한글은. 그런데 통문자 100개만 익혔어도 그 외의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아이의 선택사항이자 받아들이는 방식의 다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놀이로, 재밌게, 즐겁게, 엄마랑 노는 한글놀이는 정말 재밌어. 라는 마음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상황을 노출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책 읽기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것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면 책 육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상황이신지 어머님께서 일하시는 시간과 아이의 유치원 원생활 시간을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요. 되도록이면 5세 정도면 엄마가 조금 더 기르시는 게 좋은데 그게 정 힘드시다 하시면 원생활을 좀 줄이시고 픽업하는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엄마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또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잠으로 처리를 한다던가 뭔가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아이에게 이렇게 뭔가 에너지가 분산되어 있고 그렇게 적응이 이제 같은 아이에게 책을 강요하시기보다는요.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엄마가 커리어를 쌓게 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상황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베드타임 스토리 그리고 아이가 원에 갔다 와서는 아이의 마음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런 감정 코칭을 해주시는 부분까지 나아가시려면요. 책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할게요.